당신의 비트코인은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암호화폐 뉴스 김경수의 생방송 크립토투데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혹시 어린이 보호 3법 들어보셨죠? 아, 네, 요새 난리죠. 네. 요즘에 국회에서 빨리 통과가 돼야 할 텐데 좀 안타깝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만들 싸우시고요. 저런 민생 법안들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특검법도요. 네, 12월 2일 세계 주요 경제 지수입니다. 금은 1g당 55,260원으로 전일 대비 거의 동일하고요. 달러화는 1,180원으로 역시 전일과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위안화는 167.98원으로 0.16% 상승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는 2,087.96포인트로 마이너스 1.45% 하락 마감했습니다. 조금 전 마감한 6시 미국 S&P 500 지수는 3,140.98포인트로 0.4% 하락했습니다. 나스닥은 8,665.47포인트로 마이너스 0.46% 하락했고요. 비트코인은 일요일까지 계속 하락했습니다. 7,402달러로 마이너스 3.44%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업비트에서만 이걸 계속 보고 있어서 네네. 이게 맞는 시세인지 가두리 양식장 때문에 잘 모르겠네요. 네. 그 바이낸스 기준 가격으로 7,400달러이고 새벽 사이에 7,200까지 갔다가 회복된 가격입니다. 네, 다음은 글로벌 주요 소식입니다. 사우디 UAE가 디지털 통화의 공동 출시를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두 나라의 정상은 4개의 새로운 정책 파트너십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또한 7개의 전략적 이니셔티브를 검토를 했는데요. 네. 양국의 은행 간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서 디지털 통화를 출시하는 이런 정책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네요. 이번 주에 사우디아라비아 수도의 리야드에서 양국의 은행 관계자들이 만나서 금융 분야에서 예상되는 기회를 논의할 것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 법원에서 국세청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거래자 정보 공개 명령은 합법이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서부지방법원 판사가 국세청이 빗스탬프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없게 해달라는 암호화폐 거래자의 탄원서를 기각했다고 합니다. 네, 홍콩 인권법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긴장 고조에 세계 증시 랠리가 중단되었습니다. 한참 잘 가고 있었는데 네. 이게 마감이 됐네요. 그렇죠. 그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주중 미국 대사를 초청해가지고 미국이 중국 내정에 심각한 간섭을 했고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항의를 했습니다. 또 부부장은 중국 내정에 대한 심각한 간섭이자 심각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나쁜 패권주의 행위라고 강도 높게 또 비판을 했네요. 네. 이에 따라서 1단계 무역 합의를 향해서 진전을 보이던 양국의 긴장이 다시금 고조됐고 오는 12월 15일에 미국이 예고한 대중 관세 부과를 앞두고서 무역 협상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네, 중국 인민은행에서 디지털 위안화 개발은 완성 단계라고 보도했습니다. 네, 지금 중국 인민은행 부행장이 28일에 한 포럼에 참석해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판 부행장이 중국 인민은행이 준비한 디지털 통화, 또 전자지불 시스템과 관련해서 이중 공급 관리 구조, 또 MOU의 대체, 익명성 관리 등을 전제로 한 최상위 레이어 설계와 표준 제정, 기능 연구 개발, 디버깅 및 테스트 작업이 거의 기본적인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이야기를 했네요. 미국 검찰이 북한에서 암호화폐 강연을 한 전문가를 기소했다는 소식입니다. 최장 20년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이거 지금 네. 북한에서 막 컨퍼런스 하고 이럴 때 네. 북한에도 비트코인 컨퍼런스가 많으니까 제가 한번 나중에 네. 조언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 네. 미국 검찰이 북한에서 암호화폐 관련된 강연을 한 미국인 전문가를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북한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제재망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이유인데요. 네. 해당 전문가는 만약에 유죄 판결 시에는 최대 징역 20년형을 죄송합니다. 저 안 그럴게요. 그런 생각 안 할게요. 네, 다음은 국내 주요 소식입니다. 부산시 유재수 전 부시장이 주도한 블록체인 특구, 검찰 수사에 추진 동력 없는 건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과 블록체인 관련 업체가 유착관계였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고요. 부산시가 추진 중인 블록체인 특구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대단히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한국모바일게임협회가 블록체인 게임 개발사 더블점프와 MOU를 체결했습니다. 네, 이번 협약을 통해서 블록체인 게임 산업에 대한 전략적 사업 제휴 및 블록체인 게임 활성화를 위해서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전통은행들이 암호화폐 보관 커스터디 서비스를 개발 중에 있다고 합니다. 네, 암호화폐 거래소의 안전성 우려로 전통은행들이 암호화폐 보관을 위한 서비스 개발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이 연구원은 암호화폐 거래소의 안전성에 대해서 우려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네. 피델리티나 시티그룹, 또 골드만삭스, 또 우리나라의 KB국민은행 같은 전통 은행들이 디지털 자산 수탁 서비스를 개발하고 나섰다고 말을 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의 자전 거래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업비트 공판이 쳇바퀴 돌듯 도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네, IT조선 보도인데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암암리에 자전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실질적인 소유권 없이 거래량만 이렇게 부풀리기 위해서 하는데 주식시장에서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법으로 금지되어 있거든요, 이런 네. 게. 근데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이런 법이 없어서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고 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두나무에서는 다른 거래소들도 다 하고 있고 네. 거래소 사업 방어 차원에서 진행했다라고 설명했네요, 법원에서.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기사를 클릭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거래소 주요 소식입니다. 업비트에서 시세가 불안정한 일부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 유의 안내를 했습니다. 네, 업비트 거래소 내에서 일부 암호화폐 가격과 글로벌 시세 간의 가격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계속 차이가 나고 있죠. 네. 이와 같이 글로벌 시세와 가격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 암호화폐 입출금 지원 재개 시에 다시 한번 시세가 불안정해질 수 있으니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빗썸에서 젠서의 입출금이 일시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네. 코인원에서 유의 종목 지정 안내를 했습니다. 코스모 코인과 콘텐츠 프로토콜인데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닥이 국내 거래소 해킹 관련해 대응 안내를 했습니다. 네, 국내 거래소들이 업비트 사건이 터지자마자 이제 네. 반격을 나섰죠. 지닥은 또 특허받은 커스터디 지갑 보안 기술을 통해서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는 내용의 공지사항을 냈습니다. 한비코에서 고객 자산 및 거래소 보안 시스템 관련해서 안내를 했습니다. 네, 한비코 역시 한비코 거래소는 자산의 70% 이상을 홀드 월렛에 보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광고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 중에 있고 거래소 지갑 이동 및 교체 또 암호화폐 출금 시에 멀티시그 기능을 적용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공지를 했네요. 네, 다음은 업계 소식입니다. 트위터 CEO가 아프리카가 비트코인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이달 나이지리아와 가나를 방문한 CEO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아프리카 비트코인 시장 잠재력을 높이 평가를 했고요. 아프리카 활동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 아프리카가 비트코인의 미래를 결정을 지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2020년에 최대 6개월 동안 아프리카에서 지낼 예정, 아프리카에서 이것 때문에 네. 지낸다고 하네요. 네, 한재선 그라운드 X 대표가 카톡의 암호화폐 지갑 클립을 제2의 애니팡으로 만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애니팡 해보셨어요? 해봤죠. 네. 난리 났었죠, 네. 그때. 네, 마치 카카오톡의 게임 플랫폼을 통해서 애니팡이나 혹은 드래곤 플라이 등의 게임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처럼 이와 비슷할 것이라는 한 대표의 설명입니다. 네. 그는 애니팡과 드래곤 플라이트의 성공을 블록체인에서도 이뤄보고자 한다라고 강조를 했네요. 이제 전폭적으로 이제 이 사업을 해보고자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폴란드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베이에서 다크코인인 모네로의 지원 중단을 밝혔습니다. 규제 리스크가 부담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비트베이는 모네로의 익명성 기능으로 인해서 거래를 지원하지 못하게 됐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번 결정은 자금 세탁 및 외부 네트워크 유입 가능성을 막기 위한 조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HSBC가 블록체인 기반 자산 수탁 플랫폼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전통 은행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네요. 네. HSBC가 현재 문서 기록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각종 자산 현황을 디지털 볼트라는 새로운 플랫폼으로 옮겨서 기록을 한답니다. 네. 또 투자자들이 자산 현황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네. 와, 이런 부분 되게 좋네요. 네. 은행에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직접 볼 수 있다는 게 자산 배치 현황을 디지털화함으로써 좀 더 신속하게 자산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블록체인 행사 소식입니다. 서울사이버대 부동산학과에서 블록체인에 의한 부동산 변화라는 주제로 특강을 한다고 합니다. 네, 블록체인에 의한 부동산 변화 특강과 또한 경제적 부담 없이 무료로 개설된다고 하는데요. 특강은 네. 12월 7일, 14일, 28일 3회에 걸쳐서 서울사이버대 본교 및 인덕원 학습관에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 수강 대상은 서울사이버대 부동산학과 재학생, 졸업생, 타학과 재학생 및 다라는 얘기네. 네. 네.
여러 블록체인에 의한 부동산 변화에 관심 있는 일반인까지 누구나 가능하다고 하네요. 네, 다음은 가장 빠른 비트코인 아침 방송 크립토투데이의 친절한 경수 씨 코너입니다. 네, 아침 일찍 전화해서 투자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시작합니다. 오늘은 조금 저희 코인리스에서 속보가 네네. 하나 들어와가지고 그 속보 관련해서 코인리스 대표님을 좀 깨워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리스 이승환 대표님. 이승환 대표님 요새 바빠가지고 연락을 안 받으셔가지고. 네. 아, 저 얘기구나. 아, 아이닥스 얘기했죠. 대표가 도망갔다고. 네네. 지난번에 누가 말. 아,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이더랩 김경수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크립토투데이의 도율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목소리 조금만 크게 해주세요. 안 들려서. 네, 잘 들리세요? 네네. 네네네. 네, 대표님 코인리스 속보를 봤는데요. 네, 질문도 잘 안 들리는데요? 네, 질문. 코인리스 속보를 봤는데 네네. 네, 아이닥스 관련된 소식 좀 전달해 주세요. 아, 네네. 네. 지난주 아이닥스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거래소 보유 암호화폐가 보관되고 있는 콜드월렛에 접근이 불가능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어디 뉴스예요? 네. 아, 뉴스에서. 아, 네네. 네. 이제 입출금 서비스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공지했는데요. 네. 네네네. 네. 이나 콜드월렛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래소 대표가 그런 잠적하게 되면서 벌어진 일이고요. 최근 금융당국이 중국 내 암호화폐 거래소를 강하게 단속하기 시작하면서 이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다양한 추측이 오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네네. 거래소 대표가 지금 도망을 가서, 그죠? 예, 도망을 간 것 때문에 중국 내부에서 지금 그 조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이제 원인은 이제 어떤 내부적인 어떤 비리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이제 정부의 단속을 피해서 도망을 간 건지에 대해서 아직 추측이 오가고 있습니다. 아, 아직은요? 네네네. 그 거래소 대표가 콜드월렛을 가지고 행방불명되었다는데 그러면 투자자들 돈은 지금 현재 못 찾게 되는 상황인 거죠? 일단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실제로 올 초에 캐나다 거래소 쿼드리가라는 데가 있는데요. 네네네. 여기 대표가 이제 해외 여행을 하다가 네. 갑자기 이제 지병으로 사망을 했는데 네. 이 때문에 1,000억 원이 넘는 거래소 자산이 묶였습니다. 이 대표가 평소 보안을 이유로 콜드월렛에 접근 권한을 혼자 가지고 있었는데요. 네. 죽은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 노트북, 수첩 등 다 찾았으나 프라이빗 키의 단서를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게 지금 대표가 네, 횡령을 하거나 아니면 거래소가 파산할 경우에도 투자자 돈을 못 받잖아요. 보호를 못 받잖아요, 현재. 네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이유네요. 대표가 콜드월렛 키를 다 갖고 있으니까 네네. 이 대표가 죽거나 아니면 실수로, 네. 저도 이제 가끔 키를 잊어버리거든요. 그 실수로 이제 콜드월렛 키를 잃어버리면 못 찾는 거네요, 이걸 다. 그죠? 와, 이거는 법조계에서도 이슈가 되게 많이 되겠네요. 이게 새로운 방식으로 어떤 보관 형태가 돼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게? 아시다시피 최근에 업비트 자산 도난 사고에서도 네. 그렇듯이 핫월렛은 일단 해커들 공격에 너무 취약하고요. 아, 앞에서 그렇듯이 콜드월렛도 이제 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말이 많은데 네, 사실 최근에는 그래서 이제 암호화폐 자산을 네. 전문적으로 위탁하려는 커스터디 서비스 그리고 이 전문 보험 서비스가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피델리티 등 다양한 글로벌 금융기업들도 이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에 뛰어들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이 커스터디 서비스가 좀 보편화가 되면 이제 암호화폐 자산 보관 안전성이 좀 보장되면서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좀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폭제가 될 거라는 말도 나옵니다. 야, 근데 그 똑같잖아요. 커스터디 서비스에서도 누군가가 그 키를 보관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전문적으로 다양하게 교차를 해서 한다거나 아니면 이중 서명을 한다거나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이제 거래소들은 아무래도 스타트업이라든지 신규 생겨서 사업이나 어떤 이런 시스템 체계가 잘 안 돼 있으니 대표가 이걸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임원 몇 명이 갖고 있다든지 해가지고 이게 그렇죠. 좀 네네. 위험한 거일 수 있잖아요. 근데 상당히 상대적으로 은행들은 그런 시스템이나 이런 준비를 잘 하고 있으니
조금은 안전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어떻게 보면은 탈중앙화 시스템의 장점이면서도 한계라고 한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탈중앙화인데 중앙화의 보호를 받아야 안전한 거네요. 네,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리고 그 중국 내 분위기는 요새 어때요? 그 다른 거래소들에 대한 소식, 아까 그 아이닥스는 이제 대표가 잠적했고 네. 행방불명됐고 어떤지 좀 전해주세요. 조금 네, 좀 그런 단속의 분위기가 점점 강화되고 있는 것은 맞고요. 네. 실제로 상하이 선전 등 중심으로 이제 암호화폐 거래 관련된 그 금융 당국이 지금 계속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뭐 누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거래소가 일단은 제일 먼저 타깃이 되고 있고요. 거래소들이. 네, 그래서 좀 중국 그런 업계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이제 일부 거래소들이 네. 다단계 코인을 이제 좀 무분별하게 상장을 했고 아. 여기서 이제 피해 사례들이 당국에 많이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정부가 움직인 거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네. 참고로 중국은 2017년부터 일관되게 이제 본토 내에서의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하고 있고요. 거래에 그러다 보니까 대해서도요. 이제- 거래에 대해서도.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에 이제 본사를 두고 음.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진행하던 이제 거래소들이 많이 이번에 철퇴를 맞았습니다. 아이닥스도 그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네. 네, 네. 네, 그리고 곧 비스제랑 행사 진행하시죠? 네네네. 네, 어떤 행사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이제 12월 16일이죠. 이제 16일. 아시아 디지털 자산 거래소 2020 전략 세미나라고요. 네. 이제 아시아 지역의 메이저 거래소 경영자들 그리고 업계 유명인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제 거래소 생태계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네. 거래소 누구 와요? 일단 후오비, 네. K, OKX, 빗썸, 코인원, 한비코 그리고 일본의 비트뱅크, 뭐 터키의 BTC 트러크 등등 오. 아시아 거래소들이 관계자들이 대거 모일 예정입니다. 야, 비스제가 확실히 영향력이 있나 보네요. 그 원래 행사에 잘 안 나오는 양반들인데. 코인니스 영향력이라고. 코인 대표님이 부르신 거였어요? 네네. 아, 역시 대단하시네요. 아닙니다. 네. 그리고 그 지금 중국 쪽 거래소 얘기 다시 드리는데 후오비 관련돼서 네네. 지금 후오비가 그 모든 상장을 중지하고 좀 몸을 추스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 두 가지 얘기를 들었어요. 한 가지는 중국 내부에서 그 어떤 후오비랑 OKEX라는 거대한 거래소 지금 조금 상대적으로 우리말을 잘 듣고 안전하게 이 규정사항에 대해서 잘 따라오는 큰 거래소들 빼고 나머지는 다 이제 쳐내자. 이런 분위기인 게 첫 번째 들은 소식이고요. 두 번째는 전반적으로 이놈의 거래소들 다 이제 정리해. 야, 우리 국가에서 좀 인증한 거래소를 만들 거야.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대표님이 들은 얘기는 혹시 중국 통이시잖아요. 어떤 게 있어요? 어쨌든 제 얘기도 들은 거라서요. 네, 그렇죠. 없지만 네. 사실 후오비가 뭐 자체적으로 상장 행사를 중단했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니에요. 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좀 다단계 코인이 한때 살짝 열풍이 불었었어요. 최근에 네. 중국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거르고 이런 거를 기준으로 좀 더 상장 심사를 철저하게. 심혈을 기울이겠다라는 그런 메시지인 것 같고요. 그런 걸 이제 대정부 메시지인 거네요. 우린 그렇죠. 이렇게 잘 하겠습니다 하고 한 번 더 어필을 하는 거네요. 네네네. 그리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호비도 그렇고 오케이도 그렇고 사실 한 3, 4년 전에 한번 철퇴를 맞았잖아요. 네, 맞았죠. 그러니까 전부 다. 그때부터 이제 좀 대관 업무를 좀 강하게 해오면서 최근에 뭐 홍콩의 가상은행 이런 데도 다 후오비가 이제 껴있습니다. 전부 다요? 네네네. 그런 부분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중국 정부가 실제로 뭐 오케이나 후오비가 마음에 안 들었다면 네. 애초에 이미 다 정리를 했겠죠. 중국 네네. 거래소인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사실은 대표님 시간이 다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네네네. 그 코인리스에 지금 팝업창 계속 뜨는데 그거 좀 없애주세요. 광고 때문에 제가 계속 보고 있어요. 이게 코인니스가 열심히 밀고 있는 암호화폐 투자 전략서. 그러면 일단 저는 구독하겠습니다. 코인리스 네, 구독.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전화 연결.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코인리스의 이승환 대표님이셨고요. 저희가 앞으로도 알차고 질 좋은 정보를 잘 정리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나은 컨텐츠로 돌아올 수 있게 댓글 남겨주세요. 김경수의 크립토 투데이 성투하세요.